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네, 화요일의 인기 코너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번 뉴스 뭐니 해도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두 분이 워낙 잘 해설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할 게 있나 그 생각은 들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한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해야겠네요. 장제원 의원이 역사의 뒤편에서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장 의원의 발언에 담긴 속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충정설 뭐 이런 거죠.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희생을 하겠다, 미랄이 되겠다, 뭐 그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압박설. 요게 이제 뭐 아카 알려진 대로 이제 캐비넷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캐비넷이 열려서 그냥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소나기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잠깐 물러나는 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설도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뭐 빅딜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약속받고 물러났다. 부산시장 얘기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장을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대통령실에 뭐 입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입각이 아니고 어쨌든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총선 전에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이 뭔가 본인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뭐 모양새가 어긋나잖아요. 머니투데이가 오늘 낮에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장제원, 백이종군 홀로 결단하고 용산의 전날 통보.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예, 교감은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각종 이런 해설들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희생을 하려고 했을까? 장제원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독 기사까지 이제 슬쩍 이제 소스가 용산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장제원 의원의 어떤 생각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조금 릴레이로 이런 사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사퇴를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퇴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몇몇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명은 이어질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언제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지금 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제 잠행에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뭐 썰은 아니고요. 조금 확인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직접 통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용산하고의 어떤 뭐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조금 충격을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당 관계자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일종의 이제 이선 후퇴론 아니면 불출마론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고 어쨌든 그거에 좀 충격을 받고 지금 약간 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며칠 전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요한 위원장 만나고 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잠행을 한다? 뭔가 이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떤 변곡점이기는 한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여당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2번이 나왔고 3번이 나오게 생겼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했다가 지금 그거 비대위 무너진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김기현 체제, 그리고 그 전에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또 했고요. 이준석이 했고, 지금 뭐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했지, 뭐 지금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당이 여당이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혀서 밀려나가는 모양새들이 이어지면은 이게 마치 정말로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를 실정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반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용산의 당무 개입 뭐 이런 이미지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의 그런 예. 추이를 보면요. 예. 네. 지금 일단 장제원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뭐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 환영한다는 기류가 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신 거와 연장선상에서 개국 공신으로서 정부를 잘 뒷받침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서요. 이게 결단을 높이 평가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이걸 잘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을 볼 거냐 포커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토사구팽도 뭐 그런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중용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뭐 장제원 의원이 뭐 간신배처럼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무능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찍혀 나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를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볼 거냐 이런 모양새도 있지만은 어쨌든 워낙에 조금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당 내에서는 쇄신의 지표처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은 지금 그 안 좋았던 앞에 수치도 막 나왔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가 반전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여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기현 대표한테 린치하는 거 당신들도 공범이다. 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버릇들이 도져서 이래저래 한마디씩 보태면서 린치하고 있다라는 건데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쓴소리도 못하고 본인이 예스맨처럼 하니까 요거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김기현만 물러나면은 그러면 당이 쇄신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엄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완전히 엉망이죠. 엉망이고 지금 뭐 외환 보유고도 맨날 줄어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내년도 안 좋고 지금 뭐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지금 물가 상승률 안 좋고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뭐 해외 외유 같은 거 나가고 지금 뭐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재벌 총수들 왜 불러다가 그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떡볶이는 먹고 있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안 좋은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출마 선언이 좀 이어지면 또 무게감이 실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또 시각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당내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정부가 못한 게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게 지금 많으니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나는 대표적인데 김기현만 들이받습니다. 김기현 대표 잘못했죠.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게 김기현만 탓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 건데 예. 아무도 감히 용산에 대해서는 들이받지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상황이 저는 그래서 김기현이 됐든 누가 됐든 물러난다고 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용산이 핵심이에요. 용산이. 핵심은 용산이다. 예. 그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에 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달 말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 여권에선 이것도 좀 곤혹스러운 이슈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여론조사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다 읽어줘야 되니까 요즘은 네. 지난 7일 8일에 여론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70%. 굉장히 높아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20%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10%였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전에 앞에서 여론조사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60% 초중반대였어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70%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쉽게 얘기하면 35대 60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대충 35대 60 부정 비슷하게 긍부정이 가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우리 당도 네.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하태경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태경 의원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왜 네. 그렇게 생각? 물론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거는 당이 자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차는 무기명 투표를 하고요. 예. 제2요구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해요. 비밀 투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정말 안 나올까?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죠. 안 나와. 예, 그래서 장담할 수 뭐 없죠. 공관위를 뭐 연기하는 만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고요. 공관위를 연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표단속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 1월 16일 날 선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가 꾸려진 게 1월 16일입니다. 자, 12월 28일 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돌려보내는 시간이 대충 그때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든 비대위로 출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달 중에도 출범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공관위를 새 띄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타임라인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꼼수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모르겠고 이게 후폭풍은 알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예. 국민 여론이 이 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 본인들이 뭐 대통령의 용산의 충정심을 보여가지고 무엇을 얻을지 나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예요.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2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요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에 관련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것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명백하죠. 명백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를테면은 본인의 학력, 경력 부풀리기 아니면 위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를테면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거는 뭐 여당의 고문들도 보수 진영의 고문들까지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공식화해서 하라는 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해설을 좀 하자면은 이제 왜 안 만드냐 그러면은 제2부속실이 있으면은 모든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남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끝까지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외유 나가는 거 명품 해외에서 명품 쇼핑한 거 있었고. 뭐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명품 가방 수수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격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게 취재 어떤 윤리를 서울의 소리가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충분히 저는 취재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품 가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돌려주려고 어디 모처에 보관하고 창고에 그런 창고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없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창고가 없다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이 여당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역대 본 총선 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또 사안별로 이게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만 뭐 앞에서도 약간 나왔지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네. 지금 만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젠걸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 출마한다, 이인재 출마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올드보이들 다 돌아온다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뭐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해 나가겠다 뭐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오고 기사를 봐도 끝이 없습니다. 와, 진짜 지금. 봐도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혼탁합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의 안정감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건 물론 야당도 지금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벌어지는 건데 아, 정말 이런 선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들이 좀 차분하게 본인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조금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튜브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예. 마침 지금 12.12 사태를 담아낸 영화 서울의 봄이 아주 흥행 열기가 뜨거워서 지금 뭐 관객 700만 명도 넘어섰잖아요. 에디터님은 12.12 하면 어떤 장면 가장 떠오르십니까? 12.12 하면은요 전두환이 떠오르죠. 뭐. 그때 예.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80년이면은 제가 74년생이니까 6살 때였거든요. 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죠. 전두환은 대통령 전두환은 기억이 나는데 12.12는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어쨌든 11.6, 12.12 때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다. 뭐 이런 얘기들만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래서 뭐 서울의 봄 덕분에 요즘 뭐 MZ 세대들은 12.12를 이제 영화의 장면들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12.12 사태 관련자들이 과연 죗값을 치렀나? 요거 관련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 체크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12 쿠데타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1993년에 이제 장태환 장군, 예. 이분이 장태환 사령관 이분이 이제 34명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YS 정권이죠. 그 예. 다음에 검찰이 1년 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에 이제 노태우 비자금 이런 것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정치권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네. 이제 검찰에서 16명만 재판에 넘겼는데 12.12 군사 주역 반란 주역들이 법정에 섰는데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22년 6개월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감형이 되고요. 결국은 97년 12월 20일에 YS가 그러니까 DJ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다 사면을 했죠, 전원을. 예. 그럼 뭐 이런 게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도 이건 군사 반란이었다고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 그거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얘기가 빨리 마무리돼서 오늘 팩트 체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